게임 많이 하는 사람이 부자가 될까? 책 보고 공부하는 사람이 더 부자가 될까? 너는 뭐가 되고 싶니? 가난하게 살고 싶니? 부자가 되고 싶니? 진짜 가스라이팅 제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그래 안 그래? 다 하는 만큼 응?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내가 누누이 항상 얘기하지. 아 그래 안 그래? All you have to do is do it. 넌 그냥 그걸 하면 돼. 생각을 계속 해야 되고 내 몸이 계속해서 움직여야 돼. 잘 먹네. 도로 찌는 거 아니냐? 아니 어렵게 뺐는데 도로 찌는 거 아니냐고. 나보다 더 먹는 거 같아. 이번 달 왜 안 적었어? 정신 없었어. 정신이 없다고 하면 어떡해. 이거 뭐 일도 안 하는데 너는 엄마들이 어딨어. 아, 채무. 홈캠이 있어요. 시간을 잘 쪼개서 잘 활용을 하라고. 아무것도 안 하지 말고.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생일월일? 네, 1991년 3월 14일입니다. 근데 고산 씨는 본명이에요? 아, 지금은 본명이고 개명을 그러니까. 한 거죠. 내 삶의 어떠한 기준치가 다른 일반인들에 비해서 좀 높지 않아요? 내 삶이 만족스러운가요? 지금 상당히 만족스럽게 생활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 기준치가 혹시 내가 좀 유난히 높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 혹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렇기도 했었고. 했었고 지금은 네, 지금은 좀 많이 내려놨다. 네, 많이 내려놨어요. 계기가 이현숙요? 아니요. 그럼 이현숙역까지는 바뀌기 전인가요, 후인가요? 전해져 오고 있었어요. 그때 상태도 약간 딜레마에 좀 빠지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좀 크게 왔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금전운이나 이런 건 사실 궁금하지 않게 됐고 궁금하지 않게 됐고.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려도 될까 싶은데 한번 해보세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그 대전 관저동이라는 곳에 사세요. 그 바로 코앞에 있는 초등학교가 하늘양이 그 사건이 있었던 학교예요. 저도 같은 또래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지금 나는 너무 감사하게 살고 있구나. 돈보다 그냥 우리 가족이 좀 오래 같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사람의 죽을 운명이 정해져 있나? 나한테도 그런 고통이 주어질까? 그 사건을 계기로 바뀌기로 마음을 드신 건가요? 그게 계기까지는 아니었고 다른 또 책을 통해서 철학적인 책을 통해서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고 있었구나라는 걸 좀 깨달았어요. 이게 욕심 부린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었고 지금은 갑작스럽게 또 계획적이지 않게 셋째 아이가 들어섰고 그러면서 내가 무언가를 많이 내려놔야겠구나. 와이프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주고 있었고. 요새는 아예 안 줘요? 지금 안 주죠. 진짜? 네, 얼마나 줄 수가 버텼어? 없어요. 이게 방송이 되게 과장이 심해. 근데 영어 공부 뭐 이런 거는 사실 좀 강요를 했죠. 본인도 좀 원해 하는 것 같기도 해서. 그리고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무언가를 안 하면 더 우울증에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것만의 그거를 찾아주고 싶었던 거죠. 뭔가를 하게끔. 근데 이제 그게 강요였던 거고 그걸 나는 인정하게 됐고 이제는 그런 행동은 안 한다. 나만 한다. 그래서 제가 학원을 다니거든요. 본인이? 네. 그건 아주 좋은 저거네요. 250만 원 줬고 있어요. 삶에 불만이 없네 그러면. 없어요. 그 말 그대로라면. 네. 그치? 네. 왜 보러 왔어? 사람의 죽을 운명이 정해져 있나요? 네. 정해져 있고 변수가 들기도 하죠. 그렇다면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당연하죠. 원래 내 명은 그러면 김명인데 변수나 변칙으로 인하여 내 인생에 내 명이 준다든지 네. 당연히 있겠죠. 원명은 정해져 있겠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 인생이 윤택할 수 있느냐. 저는 사실 언제 죽어도 상관없어요. 저한테는 그런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을 나한테 올까? 와요. 네? 오겠죠. 당연히. 두 개만 뽑아봐요. 고재욱 씨는 원래 미신과 귀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맞지요? 네. 왜 안 믿는 줄 아세요? 제 자신을 믿어서? 아니, 고집이 세서. 뭘 그렇게 거창하게 얘기해. 고집. 고집이 세서. 그리고 내 말이 곧 법인 줄 아니까. 예.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은 내 상대를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예쁘게 생각을 했잖아. 맞습니다. 그쵸?
근데 그게 내가 볼 때는 이제 와이프한테 안 그래요 그러잖아. 근데 지금은 또 와이프가 또 귀한 자손을 임신 중이니 당연히 못하는 것도 당연한 네. 거야. 그렇죠. 임신했는데도 그럼 그 사람이 아니고 이제 큰일 나는 거야 그거는. 그쵸. 그래 방송이 과하게 포장됐다도 분명히 네. 있을 수 있다라는 건 나도 인정. 근데 지금 고제육수 사주로 놓고 보자면 이게 좋게 얘기를 하면 전두지해야 되는 군인 사주야. 전두지휘를 해야 되고 내가 별을 달아야 되고 스타가 돼야 되고 정계에 진출을 해야 되거나 나라의 관 벼슬을 먹어야 되는 사주야. 본인이 원래는 네. 이 사주만 놓고 보면. 그런데 이게 그런 직업을 갖고 있지 않으시죠? 예. 그러니까 그 직업에서 못 푼 거를 어떻게 푸느냐? 내 인생에서 푼 거야. 그 예를 들어서 영어도 마찬가지야. 네. 재욱 씨 하는 일에서 영어를 남보다 못하면 혹시 크게 데미지를 입는 일을 하시는 건가요? 전혀 아니죠. 그쵸? 네. 근데 왜 영어를 250만 원씩이나 줘가면서 다니는 이유는 그럼 뭔가요? 제가 영어를 하면 그러니까 이거야. 내가 한다고 했으면 네. 그거는 무조건 일단은 사람이니까 무조건 잘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대신 난 공짜를 바라는 게 아니니까 이건 정당성이 있는 거고 예,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그죠? 이제 자식 낳으면 셋째잖아. 네. 새야야 아빠야. 갑자기 근데 저는 금전운은 궁금하지 않습니다. 뭘로 키워? 자식은? 제가 어떻게든 먹여 살린다는 자신이 있으니까. 그래 알았어. 나라의 벼슬자가 들어오는 사주에다가 굉장히 청렴하고 결백하고 백백해. 본인이 추구하는 사상이야. 그래요? 맞아 아니야. 맞아요. 뭘 나한테 뭘 그래요가 왜 나와. 또 뭐냐 내가 그랬지. 그냥 보러 온 거야. 말 그대로. 네. 누가 누구를 믿겠어 본인이. 본인은 본인만 믿는다니까. 귀신 믿지 않아. 그런데 아까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늘의 양 사건 너무 가까운 데서 또 이렇게 또 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게 뭐가 있느냐면 재욱 씨는 머리에 충격이 확 들어선 거야. 그러면서 내가 내 인생의 기준치를 바꿔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만큼의 큰 사건이었던 거야. 그래서 금전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요. 어찌됐건 사람이 살고 봐야 되는 거고 뭐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잖아. 네. 근데 내 고집 때문에 내 주변인들을 피말려요.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건 나도 결혼을 했거든요. 네. 내가 우리 신랑한테 자주 하는 말이 있어. 그게 뭔 줄 알아? 야, 내가 긴데 네가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걸 기다고 얘기한 사람이 되냐? 왜 네가 잘못했는데 왜 듣다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지? 라는 느낌을 준다. 그게 일명 가스라이팅이라 그래요. 그쵸? 근데 가스라이팅 했다 안 했다를 따지면은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왜 했어요? 잘 되고 싶은 마음에 그랬던 거죠.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아이들한테 공부를 안 시켜요. 대신 내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공부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치. 아이들이 공부할 거란 생각을 하고 네. 내가 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약간 이 느낌이야. 내가 또 약간 세뇌당할 수 있어. 재수없으면. 왜냐면은 이게 딱 이거거든. 말을 하면은 약간의 반박을 하는데 그 반박을 보면 그 안에는 다 뜻이 있어.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나는 좋은 의도였고 좋은 삶을 더 내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누리고자 하는 게 근데 방법이 조금 틀렸다. 네, 그 부분을 저도 인정을 그쵸. 하죠. 근데 이게 끝난 것 같지. 안 끝났다고. 왜 얘기를 하느냐? 네. 본인이 본인을 힘들게 할 수 있는 운세가 올해부터 내년 후년까지 들어와 있어요. 제가 저를요? 네. 이게 올 하반기에 가서는 어떤 마음으로 변하느냐? 네. 회유가 들어요. 원래 고제욱이 가진 사주의 성향은 원리 원칙인 거거든. 스스로가 어떤 게 맞지라는 약간의 갈피에 좀 놓일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인간 간의 구설수를 굉장히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올해 내년 상반기 올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그냥 이건 거야. 쉽게 얘기하면 나 이렇게 변했는데 나 차라리 전에 내 삶의 그런 주관적으로 했던 것들로 돌아가야 되나라는 그런 데미지가 있을 수가 있다. 본인. 당신 스스로가 침체되는 해운년이 올 내년에 들어와요. 삼재인 건 아시죠? 아니요. 물론 삼재라 해서 무조건 안 좋은 삼재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봤을 때 본인은 이거를 꾸준히 지키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나의 원 모습을 찾을 것인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갈팡질팡이 반드시 생겨. 근데 그것은 고재욱 씨는 굉장히 그런 걸 예민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고. 그럼 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좀 바뀌어야 될 게 있을까요? 이제 여쭤보고 싶네요. 그럼 제가 금전이나 제 직업적으로 어떻게 잘 내가 이렇게 변해서 살아봤더니 네. 처음에는 이게 괜찮은 줄 알았거든? 근데 이렇게 변했더니 이게 안 되겠어 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금전이든 네. 가정이든 뭔가가
균형이 깨졌다라고 생각하는 사건이 있을 것 같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 그런 일이요? 좀 뭔가 다시 규칙을 쫙 잡고 뭔가 각을 딱 세워서 네.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본인이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건데 이게 3제 3년 안에 그런다는 게 아니고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거든. 네. 근데 이걸 어떻게 넘어가느냐? 안 하면 돼. 아, 안 하면 된다. 근데요, 사람이 성격 고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고재욱 씨는 충분히 고칠 수 있는 사람이었어. 그랬으니까 빨리 고쳤다고 생각해. 이거는 근데 대신에 네. 끝까지 들어야 돼. 그랬던 이유는 당신은 당신 스스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바로 안 해. 정말 그게 인정이 되면. 근데 그런 사람의 문제가 있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애들한테 공부를 강요를 안 했고 마누라한테도 이제 강요를 안 한다며. 네. 그러면 안 했어. 그걸 안 했더니 와이프가 좀 이렇게 늘어지고 본인이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했던 건강관리가 소홀해진다든지 좀 그런 거에 불안감이 딱 엄습해 오죠. 네. 그럼 본인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 AI처럼 생각을 다시 돌려요. 아 이거 아니야. 이거 뭐가 잘못됐어. 이 내가 다시 뭔가 그러니까 안 돌아가면 성공이네요. 그치? 안 돌아가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더 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안 돌아가기까지 과정이 괴롭겠네요. 이겨내면 되죠. 그쵸? 해낼 거예요. 오, 이게 내 점사야. 그런데 네, 또 신에서 뭐라 하시느냐, 해낼 건데 해내기 직전까지 이 과정 때문에 당신 몸을 잃을 수 있다. 본인 건강을 조심하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올 내년에는 뭔가 벌리면 안 돼요. 일을 벌리지 말라고. 일을 벌리지 말라. 하는 일이 있으면 하는 일만 해. 뭘 추가하지 마. 하려고 했는데 그거 봐봐. 하면 안 돼. 해야 되는데 뭐 할 건데?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일을 제가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응. 네. 지금 안 하면 안 되나? 이거 내년에 2년 뒤에 해야 돼. 2년 뒤에 응. 아, 2년 안 뒤에 돼요. 올 내년에는 내가 나를 잡아먹는다고. 내 자신이 나를. 그러면서 변하는 거야, 생각이 또. 성격 자체가 답정로야. 본인이 딱 받아들일 만큼의 무언가 충격적인 부분이 있지 않거나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균형이 깨졌다 생각하면 어느 누가 막말로 조상 할아비가 내려와서 얘기해도 그 말 안 들을걸요? 그만큼의 고집이라니까? 아니 되게 못된 놈이네요. 아니 그건 뭐 못됐다고까지 하면 그렇게 스스로 자책하지 말고. 아,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고집이 세신데 아, 저는 진짜 그걸 보면서 싫다 했지? 네. 안 해야 된다 했지? 네. 근데 방송한 거 보면서 본인도 봤을 거 아니에요? 네, 봤죠. 좀 약간 거울을 보는 듯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죠? 보이죠. 그래. 근데 이게 이제 본인을 옥죄다니까. 그래서 이제 저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안 하는데 또 하게 된대. 당신이 당신 스스로한테 강박이 있는 거예요. 네, 이게 고재욱 씨. 중요한 건 문제가 뭐냐면 네가 고집으로 네 고집이 틀렸는 걸 수도 있는데 그쵸. 남들한테 얘기할 때 너 남들은 제가 고집 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자네는 항상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근데 그거는 그 고집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사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러면서 이건 사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이건 네가 잘못한 거야. 가 돼버려. 당신의 화법이 그래. 잘 이겨내요. 뭐 그렇게까지 잘 이겨낸다고 하니까 믿어 의심치 않겠어. 이 와이프는 굉장히 여린 사람이에요. 맞아요. 사주 성향 자체가 애교도 많아. 그리고 가만히 맞아요. 냅두면 지 알아서 할 건데 네가 자꾸 톡톡 끼어들었잖아. 이 사람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본인처럼 자존감이 높지가 않아요. 본인의 다 잘못은 아니야. 이 사람의 어린 유년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너가 한 몫을 했어. 맞아요. 진짜 맞아요.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왜 입에서 독을 품고 입에서 왜 가시를 뱉고 난리여 그래. 사람이 뱉고 어디서 나한테 와가지고 교훈이야. 절대 아니고 봐봐. 됐어.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식이야. 봐봐.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아니야. 실수를 통해서 배워가는 너 봐봐. 거잖아요. 그러니까 봐봐. 그게 나처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처음에 신랑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 네. 그러면 뭐야. 사람은 딱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너무 멋있어 보여. 멋있어 보일 것 같아. 재수없을 것 같아. 재수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완전 인정한다니까요. 내가 그랬구나. 이 스캠 통해서도 깨우친 것도 있고 욕도 많이 먹었으니까. 너무 많이 먹었지. 네. 멘탈 많이 틀렸죠. 아니요. 그건 또 아니야. 네. 왜냐면 방송계 쪽에서 저도 한 10년 정도 있다 보니까 응. 그 얘기가 이제 저한테 직접적으로 와닿지는 않고. 근데 미안한 데 있잖아. 그거부터가 문제다. 그 정도로 본인은 멘탈이 강한데 말이 좋아 멘탈이 강한 거 그 정도로 넌 고집이 센 거야. 그게 와닿지 않는 거 그 정도로 고집이 센 거야. 나 고집이라니까 이거는. 흔들리지 않는 태산은 좋아. 근데 있잖아. 너무 올곧잖아. 네. 부러져 버려. 사람이 유연해야 돼. 네. 본인 정말 올 내년에 내 말 실감할 거야. 인간 때문에
당신이 가치관을 바꾸기까지 다시 도로 아미탑을 할 계기가 와요. 그러면 지금의 그것도 바꿔야 되는 거야. 사람의 화법, 언어법, 그리고 나의 고집. 그러니까 여러 말을 할 필요 없고 고재욱 씨의 그냥 이거야. 당신이 믿었던 사상이, 당신이 믿었던 것들이 당신한테 활이 돼서 올 거예요. 그런 해운년이에요. 좀 길게 본다면 저희 아이들도 혹시 나오나요? 몇 살인데? 11살. 둘째가 2018년 11살짜리 애기는 시키지 않아도 돼. 아무것도 안 시켜도 돼. 얘는 완전 그냥 FM이야. 와, 아니 맞아요. 그치? 안 시키는데 지가 해요. 얘는 너의 리틀이라고나 볼 수 있지. 그런데 그러니까 요걸 잘 키우면 얘는 나라의 벼슬을 해요. 정말.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얘를 틀 안에 넣으려고 그러면 안 돼. 예. 얘가 틀에 갖추지 않고 가둬놓지 않으면 얘는 오히려 더 창의적으로 뭔가를 더 뭔가 이끌고 그리고 해외를 왕래할 수 있는 운이 애기가 들어있어.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래야 해외에 유학을 보낼 수가 있어.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많이 벌어야지. 그건 현실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라. 너 하나 낳고 마누라 하나 낳은 거야 이거. 근데 어떻게 보면 둘째. 똑같아. 근데 얘도 얘 나름 재주가 있고 끼가 있어요. 얘는 공부해라 해야 돼. 해야 되는데 기본은 하되 이 아이는 오히려 재주. 말로 풀어먹게끔 그거를 자신감을 자꾸 불어넣어주고 뭔가 재주를 찾을 수 있게끔 뭔가 좀 살펴줘야 되는 애기예요. 셋째는 안 나옵니까? 사실 아직 배 안에 있는 거 아니야? 6월에 나와요. 아이고 뭐 나오고 나서 얘기해. 그 애 삼신 애기는 보는 거 아니야. 반반 안 섞이면 다행이야. 그치? 반반 섞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만 아는데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첫째, 둘째, 이제 셋째까지 노는 아빠가 되잖아, 고재욱 씨. 네. 근데 이 예쁜 새끼 강아지들 누가 놔줬어? 조상님이? 마누라가 놔줬잖아. 그쵸. 멋있게 얘기 안 해도 된다니까. 아니 저 그거 없어요. 난 멋있을 필요가 없는 무슨 사람이에요. 모든 걸 막 그 명대사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걸 놔준 게 누구야? 보라가 나줬죠. 그렇지. 보라 씨가 놔줬지. 네. 그 보라 씨가 네. 지금 내가 봤을 때 영적으로 느끼면은 그래도 이 정도만 돼도 살 것 같다라는 말 자주 할 거예요. 이 정도만 돼도 정말 좋다. 그래도 행복하다라는 말 나오거든요, 진짜. 네. 이 보라 씨 입에서. 네. 근데 이게 다시 돌아가는 일만 없으면 돼요. 네네. 알았죠? 감사합니다. 응. 저 또 하나 여쭤봐도 돼요? 응. 유튜브 하고 있는데요. 뭔 유튜브 하는데? 그냥 가족 브이로그. 목적이 처음에는 돈 벌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하다 보니까 가족 브이로그인데 영상도 남기게 되고 이게 좋은 거예요. 유튜브를 끌고 가도 저한테 좋은 방향성이 될까요? 가족 브이로그를 잘 끌고 가려는 생각은 하지 말고 네. 유튜브를 잘 끌고 활용을 해보는 건 좋은 것 같아. 그래요? 응. 유튜브를 가족 브이로그로 끌고 가지 말고 약간 일적으로? 유튜브를 그렇지. 너무 가족의 위주의 그게 오픈적으로 나가지 말라고. 왜냐면 그거는 고재욱 씨는 좋아서 하고 있는 거잖아. 영상을 남겨서. 그렇죠. 근데 맞습니다. 보라 씨도 아주 좋대. 자식들도 다 좋대. 일단 첫째는 되게 좋아해요. 와이프는 반신반의해요. 그러니까. 네. 뭔가를 알려서 좋은 것도 있지만 네. 거기에 맞게끔 또 따라오는 안 좋은 것들도 있다는 거지. 네.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얘기한 건 셋째 태어나잖아. 네. 우리가 삼신의 새끼 애기라 하거든요. 네, 네. 그런 애기가 있을 때는 너무 노출시키는 일을 내가 좀 하지 말으라 하는 편이야. 왜 우리 애기 태어나고 나면은 문에 그 현관에다가 고추 걸어놓고 막 그런 거, 네. 숯 걸어놓고 그런 거 봤죠? 네, 봤어요. 그거 무슨 의미인 줄 알아요? 귀신 막는 건가? 부정한 사람 출입하지 마세요. 부정한 사람 출입하지 그럼요. 마세요. 귀신 막는 것도 맞고요. 네. 가족애가 갑자기 뿡뿡 솟은 건 알겠는데 네. 물론 있었지 앞에도. 근데 좋게 솟은 건 알겠는데 너무 그쪽으로 좀 갑자기 막 밀고 나가지 말고 네. 열심히 돈 좀 벌고 열심히 돈 벌고. 그렇지. 네. 애기들 사정도 좀 생각을 하고 네, 네. 뭐 막둥이 태어난 지 또 얼마 안 됐으니까 좀 자중하고 네. 몸 관리 당신은 되게 빡세게 한다고 생각하잖아. 본인 같은 사람이. 근데 한번 들어놓으면 일어나기 되게 힘든 사람이거든. 미안한데 번아웃이 오면 안 되겠네요. 근데 제가 크게 아팠었어요. 근데 또 그래요. 또 그래요? 이게 중간에 또 들어와요, 이게. 이게 40줄이 넘어가기 전에 한번 고비가 자꾸 들어오는데, 할아버지가. 그래서 내가 아까 자꾸 건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씩에 하나씩. 이제 마누라한테 하는 가스라이팅 하니까 본인 스스로한테 가스라이팅 하는 거야, 이거. 와, 이거 본인만 바뀌면 이 집안은 문제가 없는 집안이야. 왜? 가정적이지. 밖에 나가서 나쁜 짓 안 해. 본인은 왜 못하는 줄 알아? 자존심 상하니까. 그래, 돈 아깝잖아. 맞아요. 안 하잖아. 그치? 맞아요. 또 청렴하게 살아. 왜? 그래야 남 지적할 수 있으니까.
와, 되게 반어법을. 나 되게 이게 잘 써. 직설적인 거구나, 이게. 응. 당신보다 조금 더 반어법을 잘 쓰면서 갈구니까 힘들죠. 이게. 귀가 얼얼하지 않아요? 어. 따끔따끔하고? 쪼여있는 느낌. 응, 그러니까. 건강관리 잘하고, 와이프한테 가스라이팅 하지 말고. 응. 근데 지금처럼만 하면 돼. 지금처럼요? 지금 내가 보라 씨를 이렇게 봤을 땐 행복해하는 게 보여요. 살면서 지금이 가장 행복한 때인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정말. 근데 머리가 명석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도 빨라. 그런데 이제 남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냉정하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게 또 곧 구설이고. 그럼 약간의 이 솔루션을 또 줄 수 있으세요? 어떤 솔루션? 뭐 예를 들면 너의 생활 자체를 좀 이렇게 봐봐. 해봐. 맞다니까. 완전 계획적인 남이라니까. 아니, 왜냐면- 계획남. 보라한테 가스라이팅 하는 것만 그냥 없어진 것 뿐이라고 이거는 할아버지. 근데 솔루션 얘기하니까 참 당황스럽지만 솔루션. 그래도 참고할 수 있으니까. 무솔루션을 줄게. 무스 솔루션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렇지. 그냥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알아서. 알아서. 좀 늦어도 돼. 먹고 싶은 거 막 먹고 싶은 날은 막 미친 듯이 폭식도 해봐도 돼. 조금씩 틀리래 할아버지가. 그래요? 무솔루션이 솔루션이야. 그걸 해야 내가 볼 때 본인 요번에 삼재 곱게 넘어가요. 또 제가 귀가 얇아요. 하라는 대로 잘 해요, 저. 그거는 귀가 얇은 게 아니고 이해가 됐을 때. 진짜 미치겠다. 딱 봤을 때 이해가 됐는 말만 참고를 하는 거야. 왜 본인은 개혁을 좋아하고 본인은 본인 스스로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좋은 자세예요, 근데. 너무 귀를 쳐닫고 살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쵸?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감사하다고 하니까. 네. 이게 신점이 처음이라 이게 촬영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왔어요. 그래. 근데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도 이게 진심이 이거 미치겠네. 그러니까 뭐라고 내가 해야 되지? 한숨이지 가스라이팅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럼 돌아가서 그 무솔루션을 잘 이해하세요. 네. 진짜로? 알겠습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시마이! 고생했어요. 아니요, 정말 나 촬영인지 모르고 계속 했어. 정말 감사해요. 처음에는 제가 이 신점이 처음이라 긴장도 많이 했고 사실 의심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사람 대 사람으로도 이렇게 보고 뭔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 들어보니까 오히려 되게 지금 마음 편안해졌고 감사하고 뭔가 좀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다고 할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나는 진짜 용안대 가고 싶어서 나름 또 계획적으로 찾아보기도 했고 근데 여기는 진짜 이 선생님이 용하다라는 얘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의심을 했지만 맞네 라는 생각을 또 이거 확신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느낌이 굉장히 너무 좋았고 용하신 것 같아요. 네.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용하다는 게 이런 말이구나 라는 느낌? 제일 놀랐던 건 그냥 제가 저를 좀 들킨 느낌? 창피했어요. 내 마음을 다 뚫고 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놀랐어요. 처음에 오셨을 때 마음을 비우고 존경심을 좀 표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러지 못한 게 좀 후회스럽고 다른 시청자분들이나 여기 찾아오실 때 좀 겸손한 마음으로 왔으면 좋겠다? 그럼 더 좋은 말씀을 해주시지 않을까? 더 좋은 기운을 얻어가지 않을까? 네,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